장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음식? 운동? 물론 이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화를 방지하고 장수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될 내용은 책 이기는 몸의 일부 내용으로 노화를 이기는 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리 몸을 최대한 이해하고 아껴 씀으로써 외부의 적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소개해줍니다. 책의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가이드라인상 불가하오니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공복입니다. 세포 청소부를 움직이게 하는 공복. 공복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더 적극적으로 당분과 지방을 분해하고 소모하려 듭니다.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바뀌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여기서 백색 지방은 주로 에너지를 축적해서 비만을 유발하기 쉬운 지방인 반면 갈색 지방은 저장된 에너지를 소모해서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방입니다. 또한 과식으로 인해 발생한 나쁜 세균이 줄어들면서 장내 세균의 균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간을 제한한 다이어트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솔크 연구소의 결과를 보면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 12시간 이내에만 식사를 하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체중이 감량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로감이 줄어들고 수면 전 공복감도 줄었다고 답했는데 공복이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한 몸을 위해 중요함을 잘 보여줍니다. 공복과 관련해 오토파지라는 생소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오토파지는 세포 내에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구성 요소나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 다시 에너지원으로 재생산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스어로 자기를 뜻하는 오토와 포식을 뜻하는 PHAGY를 합친 말로 스스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즉, 세포에 떠도는 단백질 쓰레기들을 다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공복에 영양소 공급이 중단되어도 어느 정도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토파지 덕분입니다. 이러한 자가포식작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매우 오래된 일이지만 오토파지의 정확한 자가포식작용을 규명해낸 사람은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입니다. 이 주제로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기까지 했으니 충분히 검증된 이론입니다. 세포 내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는 오토파지는 우리 몸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손상되고 노화된 단백질과 세포 소기관들을 꾸준히 분해합니다. 그리고 일정량은 다른 곳에 재활용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소에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더욱 활성화됩니다. 밥을 제때에 먹지 않아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것 역시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오토파지로 세포 내 구성 요소들을 분해해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몸속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오토파지를 통해 제거하기도 합니다. 오토파지에 이상이 생기면 치매,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 질환과 암, 여러 대사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토파지가 필요한 시간, 장소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기능적으로 변형된 단백질과 소기관들이 쌓여 세포 항상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오토파지는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유지하면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미 암세포가 발달한 후에는 오히려 암세포 생존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많아도 너무 많은 영양제, 이것부터 먹어라. 첫 번째 필수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쉽게 종합 비타민을 통해 섭취할 수 있죠. 비타민 미네랄은 없으면 세포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필수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 음식으로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생선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한 토막씩 먹는다든가 들기름을 하루에 2스푼 이상씩 먹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해지면 세포막이 단단해집니다. 세포막이 단단해지면 다른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미세염증을 줄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종합 비타민제에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따로 비타민 D를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타민 C는 조금 특별합니다.
항산화 비타민이면서 고용량으로 섭취했을 때는 또 다른 역할도 합니다. 하루에 500mg 정도를 종합 비타민제 외에 추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유산균입니다. 과거에는 필수 영양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최근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유전자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정보도 함께 좋아야 합니다. 내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혈관 질환을 불러오는 수면 습관. 수면 습관을 단숨에 바꾸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조절은 가능합니다. 아침형이든 중간형이든 저녁형이든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출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났다가 주말에 몰아서 자는 식으로 수면 패턴을 무너뜨리면 좋지 않습니다. 주말이든 주중이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빛 공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어두워져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빛이 있습니다. 외부에선 네온사인, 내부에서는 형광등, 스마트폰 빛 등으로 눈이 어둠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해가 지면 집의 조명도 자연스럽게 어둡게 맞춰두는 것이 수면 패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면 시간을 점차 당기면서 서서히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나치게 늦게 식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히 야식을 먹는 일은 저녁형 수면 습관이 되기 쉽게 만듭니다. 야식을 먹고 나면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게 자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죠. 최소한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저녁을 먹고 야식을 끊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을 만나면 꼭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세요? 입니다.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술로 푼다, 담배를 피운다,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떤다 등등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방법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일까요? 아니면 잠깐 스트레스를 잊는 것일까요? 물론 일회성이라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수다를 나눌 때 스트레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종료된 후 다시 스트레스 상황을 떠올렸을 때 그때 감정이 어떤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잠깐 잊고 지내는 것만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감정이 언제든지 다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하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나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로 감정이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추, 성찰을 통해서 감정이 달라지는 상태입니다. 반추라는 것은 본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반추란 지나간 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찰이 일어나면서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더라도 그 상황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고 내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잊는 것과 푸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냥 집에 일찍 가서 씻고 푹 잡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고 나면 생각이 조금 달라져 있다면서요. 같은 생각을 다시 해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지기도 하고요. 바로 이것이 반추와 성찰이고 진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이 혈관 질환에 덜 걸리는 진짜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원인 첫 번째는 암입니다. 두 번째가 뇌혈관 질환이고 세 번째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 3위는 다 같은 혈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살도 빼야 하고 혈압과 당뇨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관리 말고도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낙관적인 성격입니다. 미국 세인트루크 병원의 앨런 로잔스키 교수 연구팀에서
23만 명을 대상으로 14년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낙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과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무려 35%나 낮았는데요. 이는 몸에 큰 변화가 있을 정도로 큰 수치입니다. 또 뇌졸중뿐 아니라 암, 치매, 당뇨 등에 의해 사망할 확률도 14%나 낮았습니다. 이 결과는 나이에 상관없이 10대부터 90대까지 모든 연령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낙관적인 성격의 기준은 심리척도 설문조사를 통해 정했습니다. 왜 낙관적인 사람들이 더 건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 낙관적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건강관리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죠. 반면에 비관적인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스트레스에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낙관적인 사람들은 장수 유전자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능력이 더 강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수를 결정하고 노화를 막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우리의 몸은 내가 아는 만큼 변한다는 것입니다. 책 이기는 몸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바로 건강과 노화 방지에 대해 근원적인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노화가 되는 근원적인 이유를 알고 인생을 길게 보며 몸을 다스리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모든 내용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내용을 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을 책을 구매하셔서 정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노화를 늦추기 위해 잠깐이 아닌 습관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